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분들은 주 6일째 근무하거나 주 7일째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항상 화요일 기자 초대석에 나와주시는 우리 시사통신의 정재영 기자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와 협치 의정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한원찬 의원입니다.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임금 삭감 없는 그 4.5일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격주로 주 4일제로 근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주 5일 근무했으면 다음 주에는 4일만 근무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번 주에는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었으면 다음 주에는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돈은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러다가는 이틀 일하고 나머지 5일은 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틀만 일하고 5일을 쉰다고 하는 거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리스크를 누가 안아야 되느냐? 국가가 안아야 됩니다. 국가가 이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청년들이 없어서 앞으로의 세상은 앞으로는 청년 한 명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불쌍한데 이렇게 또 그냥 놀기까지 해라 이래주면은 결국은 외국에서 일손을 수입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입해 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외국에서 일손을 수입해 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출생률은 저조화되고 청년들은 취직할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아마 그런 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원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너무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그리고 100년 대계를 우리가 위에서 100년 대계를 놓고 그리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4.5일제 시행이 되면 다시 5일제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지금 다시 6일제로 돌아가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런데 4.5일제가 적용이 되면 다시 5일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국을 비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출생률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생률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은 뭐를 또 안 해요? 남자들이 20대 때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됩니다. 우리는 20대 초반에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버립니다. 상당한 노동력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런 판국에 주 4.5일제까지 도입한다. 저는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쉬고 좀 더 아이디어를 만들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쉬어줘야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많이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휴가를 갑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휴가를 안 갑니다. 새벽 막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막 6시부터 막 일을 합니다. 근면성실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큼 잘 살지는 못합니다. 예, 아무튼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많이 쉬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것은 아마 기성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우려가 됩니다. 한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 동향 조사를 인용하며 청년 76%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 원, 연봉은 4,150만 원 정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참 이 금융 문제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들과 우리나라 그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 차이가 안 난다. 차등을 두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야당이 인권이니 뭐니 해서 뭐 인권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청년들도 지금 3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러 너네 200 몇십만 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국인도 똑같이 200 몇십만 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300만 원을 못 올리냐? 외국인도 똑같이 300만 원을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외국인들을 150만 원을 주고 우리 거기 150만 원 줘도 자기 나라 가면 큰 돈입니다. 몇 개월치 급료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150만 주고 내국인을 300만 원을 줘야죠. 어떻게 똑같이 해서 급료를 올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는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의료보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와갖고 몇 개월만 지나면 무조건 의료보험 혜택 줍니다. 외국인들. 우리 미국 가서 맹장 걸리면 말입니다. 수술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나라 뭐 이쪽으로 결혼해서 오면 그쪽에 있는 친정적이들도 전부 다 의료보험 혜택을 주니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누가 감당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좀 정책적인 것들이 물론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하고 또 평등 사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가 내국인에 대한 어떤 보장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아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도 다 자기 나라 자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자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그런 보호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정된 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요즘 청년들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후 300만 원이라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나가서 물가 한번 보십시오.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몇 개만 담아도 몇만 원입니다. 이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금료는 동결시킨다고 하면서 왜 외국인 금료까지 같이 우리 청년들의 금료와 같이 맞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이 땅에서 휴지 한 장이라도 주웠던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외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대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도 인권이 있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 나라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는 세전 350만 원, 연봉이 한 1150만 원이라고 1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4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4.5일 많이 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놀면 청년들 급료를 이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채워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회사가 망하는데 어떻게 채워주겠습니까? 여긴 제가 봤을 때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가요?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진짜 이렇게 막 던지는 이런 저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서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라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 말은 이 1930년대에 미국에서 쓰던 유행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회비용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 속담 같은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예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하는 분들을 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사용자, 다시 말해서 경영인들의 배를 불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배해야 하는 것이 맞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 4.5일제 근무를 하고 돈은 지급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들부터 주 6일제 근무제를 전환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국이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임원들은 주 6일제 근무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거 해도 돼요. 왜? 대기업 임원들은 급료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사장은 막 몇십억씩 받습니다. 6일 근무해도 됩니다. 이틀이면 얼마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뭐 한 4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틀 빠지는 거하고 20억 받는 사람이 이틀 빠지는 거하고 도대체가 얼마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분들은 주 6일제 근무하거나 주 7일제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니까 따라야 된다. 밑에 있는 사람도 이건 아닙니다. 같은 돈을 주고 이러니까 따라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대기업 임원들은 엄청나게 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6일제 근무하셔야죠.
사장님은 근무 더 많이 해야죠. 왜? 자기 회사니까.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달에 300만 원도 안 주는 우리 청년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5일제 근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사장님은 당연히 자기 회사인데 근무 많이 해야죠. 예. 노는 날 다들 우리 청년들 쉬고 있을 때도 나와서 근무하셔야죠. 임원들도 나와서 근무해야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월급 많이 받고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무슨 베네핏이 있어요? 새우 300만 원 달래도 못 맞춰주고 있으면서 무슨 베네핏이 있어갖고 주 6일제 근무하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4.5일제 근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삼성 등 대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스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은 300만 원, 새우 300만 원 받는 그런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 직원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기본이 400만 원, 500만 원씩 받습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 없습니다. 여기에. 거기다가 여기 포스코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의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은 보통 연봉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주 6일 근무한다고 어떻게 이걸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지만 주 4.5일제 여긴 피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주 4.5일제 근무는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지하 자원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인적 자원도 놀린다고 하면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5일제 근무는 아니지만 대기업 임원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 임원들이 주 6일제 근무한다는 거 이건 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와서 근무해야 됩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 6일을 근무해야 된다. 7일을 근무해야 된다. 1년 360일 근무해야 된다 하면 인원을 더 뽑아야죠. 아니면 주 6일 근무하는 만큼의 더 큰 베네핏을 주던지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네핏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해라. 그만큼 더 많이 주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쉬고 싶은 직원들은 아니 나는 뭐 쉬겠다. 그러면 인원을 더 뽑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5일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직 청년들이 좀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다음에 4.5일제 근무가 그리고 돈도 충분히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층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은 40에서 45시간 미만을 주당 근무 시간으로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정재영 기자가 시사통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